2017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6대주 복음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림교회 기독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절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요? 또 후보를 결정할 때 목회자로부터 받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017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앤컴 리서치가 19일부터 3일간 19세 이상 기독교인 1,028명을 무작위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기독교인들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과 투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77.9%가 목회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 정도만 목회자 설교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의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또 응답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보다 기독교 가치를 드러내는 후보를 더 선호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와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후보 중 선택하란 질문에서 전자는 46.7%, 후자는 40.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의식은 기독교인 대통령보다는 기독교적 대통령을 더 원하고 있다. 그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지지보다는 그가 가진 정책이나 비전, 소속된 정당의 지향점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부합할 때 오히려 더 서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로 부패 청산과 사회개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외 국민통합, 도덕성과 윤리성 회복,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해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광고란 매체로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이어 2차 캠페인을 준비 중인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세계 유일의 선교단체인 복음의 전함. 어떻게 광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며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많았지만 복음 광고를 통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간증도 많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1차 지역으로 북아메리카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미국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광고 선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400여 한인교회와 협력해 노방 전도도 실시했습니다. 준비해간 10만 장의 전도지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2차 광고 선교 캠페인 지역은 아시아로 불교 인구가 95%인 태국에서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에 약 400만 명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또 저희는 심부름꾼으로 태국 방콕에서 펼쳐지는 광고 선교 캠페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지하철에서 진행됩니다. 복음의 전함은 태국 한인교회 성도들과 선교사 연합회와 함께 거리 전도도 펼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독영화가 소개됐는데요. 관객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20일 개막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다양한 기독영화와
국내에선 처음 소개되는 21편의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은 영화 상영을 비롯해 영화 속 신앙에 대해 나누는 시내 영성 토크, 영화인과 관객들이 대화하는 시내 팟캐스트 등도 진행됐습니다. 배혜와 집행위원장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영화제 주제를 다시로 정했다며 올해는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영화들이 흥행반열에 올라 더욱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기독영화인을 독려하기 위해 영화 제자도2 제자 오카눔의 김상철 감독에게 기독영화인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영화제에선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와 오두막이 각각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광림교회 기독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샤론의 꽃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표현한 18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부활절 기념 전시회에선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한뜻으로 모여 만든 특별한 작품도 공개됐습니다. 작가들이 낡은 그랜드 피아노의 표면을 갈아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인 무궁화와 수선화, 백합 등을 그려 넣어 부활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23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선 트리오 K의 음악회도 마련돼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변영희 회장은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전시회 주제를 정하게 됐다며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예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기념 전시회는 5월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이어집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남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CCM 사역자 주리 씨의 그 사랑이 나를이란 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리 씨는 1000번을 불러도란 곡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역자죠. 그 사랑이 나를이란 곡은 지난 2013년 공개된 곡입니다. 올해 이 곡을 바탕으로 엘스월드 스튜디오 이상민 감독과 SYJ 엔터테인먼트 김세윤 대표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인데요. 지난해 가을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뮤직비디오 제작이란 비전을 갖게 된 이 감독은 주리 씨와 김 대표와 함께 뮤직비디오 제작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동생 대신 형이 감옥에 가며 형이 죽은 후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뮤직비디오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리 씨 또한 사역 현장에서 매번 부르던 곡이었는데 이번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대에서 예배하라. 예술대학교 학생들 주최로 진행되는 예대 연합예배가 29일 오후 8시 광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예배는 기독교 공연 동아리 IM과 CCC, 광림교회가 함께 하는데요.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청년들은 그동안 예대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시리아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6살 무하마드의 이야기인데요. 6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무하마드는 매 순간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문에 지금까지 무하마드와 같은 170만 명의 어린아이들은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무너져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집도 잃어버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바쁘다고 합니다. So do I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시리아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는 이런 시리아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은 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후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네포나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3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약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유승민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후보의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까진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홍준표 후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승민 후보도 단일화에 적극 가담하는 모양새는 아니어서 3자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역대 최다 대선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지지율 5% 미만인 군소 후보 9명이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이색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강성노조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하고 봉급도 절반으로 자르겠다며 2년에 한 번 중간평가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제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부처로 청년부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는 국가공인 결혼중매 상담소를 만들어 젊은 남녀의 결혼을 주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후방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합니다. 장착 비용은 대당 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40만 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는 10만 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또 장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무산됐던 BBQ의 치킨값 인상 계획이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BBQ는 인건비와 임차료의 상승과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운 입장이라며 조만간 가맹점의 치킨 메뉴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폭은 평균 9에서 1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번에는 AI 때문에 닭고기 값이 올라 가격을 인상한다는 핑계를 댔기 때문에 개입을 했던 것이지만 합리적인 이유라면 우리 부처가 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1위인 BBQ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만 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요. 여기에 중국발 황사와 꽃가루까지 가세하면서 청정한 날을 보기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17개 시도를 합산한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발생 횟수는 30회나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 몸을 보호하는 것이 이젠 일상생활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는 대기질이 나쁜 곳에 오래 노출되면 가려움증이나 코막힘, 기침 등이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이비 종교피해 대책연맹이 대선 후보들에게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교회와 사회를 해치는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실명제법, 사기 포교금지법, 사이비 종교피해 보상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군대를 비롯한 직장 내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제보를 모집하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동연은 공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동성애자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성추행과 성폭행당한 사례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017 여성 평화 걷기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역할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구제 선교를 펼치고 있는 NGO 함께하는 사랑받지 의수족 지원 캠페인 꿈을 잇는 튼튼 날개를 전개합니다. 화상과 세균성 침입병, 선천적 장애 등으로 팔다리를 잃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8개월마다 새 의수족을 교체해주기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